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환경변화와 인간생활 세 번째 시간으로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위도별 에너지 분포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저위도의 경우는 고위도보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기와 해수가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까지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 대기 대순환과 관련해서는 순환세포라는 개념이 중요했었죠.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극순환과 페렐순환과 헤들리 순환이 있었다. 극순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바람, 개념이 무엇이었죠? 바로 극동풍이었죠. 극동풍이 아니라 극동풍이죠. 네. 풍. 자, 그 다음에 페렐 순환에 의해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요? 맞죠. 편서풍이 분다. 라고 했었고요.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는 맞죠. 무역풍이 분다 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북동 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이 분다. 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표층순환과 관련해서는 무역풍에 의해서는 북적도 해류와 그다음에 남적도 해류가 흐른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편서풍에 의해서는 북태평양 해류와 북대서양 해류가 흐른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풍 때 해류와 편서풍 때 해류에 의해서 아열대 순환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아열대 순환의 경우는 이거 써볼까요? 아열대 순환 특징이 있었는데,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그 순환이 형성이 되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영상 하나 같이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엘니뇨와 관련이 있는 라니냐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이 엘니뇨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영상들이 다 뉴스 형식이라서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볼거리가 있고 정보들도 한눈에 잘 들어오는 이 라니냐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공부할 엘니뇨는 라니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니냐에 대해서도 뒤에서 개념을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보고 왔나요? 네, 영상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는 정반대이다.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발생한 현상이고, 라니냐는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져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 이후에 이 라니냐에 대한 정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참고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엘니뇨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오늘은 엘니뇨에 대해서 그리고 사막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엘니뇨의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엘니뇨는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이 엘니뇨가 일어나게 되면요,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가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엘니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엘니뇨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엘니뇨가 발생하면 평상시와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기 대순환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의 상황을 보면 내용을 볼게요. 평상시에는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의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무역풍의 방향이 나와 있죠.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게 되면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면 이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엘니뇨의 원인입니다.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 분포하는 거예요.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 분포한다. 그림을 보면요. 여기 약화된 무역풍이 표시되어 있죠. 무역풍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따뜻한 해수가 서쪽까지 충분히 이동하지 못하고 동쪽 지역에 분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 측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따뜻한 해수가 동쪽 지역에 분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무역풍의 약화가 엘니뇨의 원인이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도 동태평양 지역, 다른 말로는 남아메리카 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평상시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상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차가운 해수가 상승해요. 차가운 해수가 상승한다. 그 이유는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충분히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적도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강하겠죠. 수온이 하강한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쪽에서는 찬 공기가 하강하는 하강기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하강기류가 발달하면요,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기압은 맑은 날씨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적도 동태평양, 다른 말로는 남아메리카 연안 지역에서는요, 맑은 날씨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또 달라집니다. 자, 약한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충분히 이동하지 못하고 동쪽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상승하게 되겠죠. 상승하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 결과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저기압이 분포하게 되고요. 저기압이 분포하면서 강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엘니뇨가 발생하면 비가 많이 온다 라는 특징을 보인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적도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수온이 상승하고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저기압이 분포하게 되고 그 결과 강수량이 증가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적도 서태평양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평상시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자, 따뜻한 해수로 인해서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 상승하게 되고,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떤 기류가 발달해요? 네,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결과 저기압이 분포가 되고요, 강수구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지역에 비가 온다는 거죠.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에 수온이 올라가고 그 결과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서 저기압이 분포되게 되고 강수 지역이 형성이 된다는 거.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달라지겠죠. 자, 이때는 따뜻한 해수가 멀리 이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온이 평상시보다는 하강하겠죠. 수온이 하강한다. 그 결과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거예요. 고기압이 분포하면서 강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죠. 강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적도 서태평양 지역, 다른 말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인데요. 평상시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강수량이 감소한다. 이런 결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상시와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대기 대손한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적도 동태평양 지역과 적도 서태평양 지역의 기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 정리해보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엘니뇨의 영향을 한번 볼게요. 보면 먼저 가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원래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었죠. 그 결과 가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원래는 비가 오지 않지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 결과 홍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냉해나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엘니뇨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개념을 또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라니냐입니다. 라니냐는요, 엘니뇨의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해져서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이와는 반대로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무역풍이 강해지다 보니까 적도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수온이 더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해수면도 역시 상승하게 되겠죠. 자, 이와는 반대로 적도 동태평양 지역에서는요, 차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와는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라니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환경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엘니뇨라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사막화라는 지구환경 변화까지 알아볼 텐데요.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방목, 그리고 경작과 삼림 벌채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사막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막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사막이 형성되는 것. 자, 이것을 사막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막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이유로 형성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도 30도 부근, 다른 말로는 중위도 고압대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의 경우는 대기 대순환의 하강기류로 인해서 어떤 기압이 분포하느냐? 바로 고기압이 분포하죠. 고기압이 분포하여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결과 사막이 분포하게 됩니다. 네. 위도 30도 부근, 다른 말로 중위도 고압대를 하는데, 이 지역은 하강기류로 인해서 고기압이 분포하게 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사막이 분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대륙 내부에서도 사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대륙 내부의 특징을 보면 바다의 습한 공기에 의한 영향이 적어요. 바다의 습한 공기의 영향이 적다. 그래서 건조한 기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사막이 분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아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막화 진행이 매우 빠른 지역이래요.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지역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사막화 진행이 빠른 지역, 노란색은 사막화 진행 지역, 그 다음에 얘는 갈색으로 보면 되겠죠? 갈색은 건조기후 지역, 사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명한 거 고비 사막,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등등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얘는 사막화에 대한 그림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먼저 사막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화의 원인은요, 가뭄 등의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방목, 경작, 삼림 벌채 등의 인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자연적으로도 사막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인위적으로도 인간에 의해서 사막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후자에 해당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와 같은 사막화가 이루어지면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보면
물이 부족해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난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사막화. 이 사막화를 막기 위한 노력도 있어요. 그 개념을 보면 사막화 방지 협약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UNCCD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심각한 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이다. 네.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 협약. 이것이 바로 사막화 방지 협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엘니뇨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엘니뇨를 평상시 상황과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 대선환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얘기해보면 평상시에는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엘니뇨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와 같은 무역풍이 약화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동쪽에 머물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동쪽에 있는 수온이 동쪽의 수온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 지역에서의 다른 기후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도 동태평양, 얘는 다른 말로 남아메리카 연안이라고도 했었죠. 이쪽에서의 변화를 보면 평상시에는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차가운 해수가 상승한다라고 했었죠. 차가운 해수가 상승하면서 수온이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수온이 감소하면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하강기류로 인해서 고기압이 형성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따뜻한 해수가 충분히 이동하지 못해서 이 적도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어떤 기류가 발달한다라고 했었죠? 네,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라고 했었죠. 그 결과 어떤 기압? 그렇죠. 저기압이 분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원래는 맑은 날씨, 평상시에는 맑은 날씨가 보여야 되지만 강수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 적도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이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지역의 경우는 평상시에는 서쪽으로 이동해온 따뜻한 해수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고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저기압이 분포하여 비가 내린다. 네, 강수 지역을 형성한다라고 했었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따뜻한 해수가 충분히 이동해오지 못해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수온이 하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상승기류가 발달하지 못하고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라고 했었죠. 이로 인해서 저기압이 아니라 고기압이 분포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비가 와야 하지만 강수지역을 형성해야 하지만 강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을 보인다라고 했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엘니뇨에 의한 두 지역에서의 어떤 기후적인 변화, 네, 기상적인 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엘니뇨의 영향을 또 추가해보면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지역은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등의 기상이변을 보인다라고 했었죠. 네, 기상이변. 이게 바로 엘니뇨의 영향이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나타난다 하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었죠.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돼서 발생하는 현상이었다면 무역풍이 강화돼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인 그렇죠. 라니냐. 이 개념도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라니냐는 무역풍의 강화로 인해 발생한다. 네, 이 내용까지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왔던 현상은 바로 사막화였습니다. 사막화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 자연적으로 건조해져가지고 사막이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원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위적 원인이 있었죠. 과도하게 산림을 벌채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막화의 원인 중에서 인위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화의 영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 부족 등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죠. 영향까지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와 같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들 간의 협약을 맺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막화 방지 협약이었습니다. 약자로는 UNCCD라고 했었죠. 이와 같은 협약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내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환경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현상을 공부했어요. 하나는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엘니뇨, 그 다음에 사막화, 이렇게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니뇨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사막화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내용들 공부했었는데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 잘 해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볼 텐데, 자, 기출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항상 숙제가 있었죠, 여러분? 숙제는 미리 문제 풀어오기입니다. 미리 문제 풀어오기. 여러분들 활동지 뒤편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답과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